어, 이교세 한국실기 202번은 제정신세계입니다. 변선우 시인의 시를 따라온 사람들은 제정신세계가 말하자면 이 세계, 근대 세계죠. 현실의 세계, 근대 세계, 근대적인 이 세계가 폭탄 있었고 폭탄 마니아들에 의해서 폭탄이 무너져지고 그게 비세계, 그치? 비세계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탈근대 세계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 그 다음 세계인 비세계로 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정신 세계, 그죠? 제정신 세계가 어,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세계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세계를 이 과정이 이제 변선우 시인의 시세계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운 인류의 세계를 시적 상상력으로 창조한다는 것이 어, 변선우 시인의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정신 세계니까 이제 마지막 그지? 마지막 완성된 세계니까 그 마지막 완성된 세계를 봅시다. 나는 견고하며 공허함, 흩어지며 다정함, 부유함.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견고하고 공허함, 흩어지며 다정함. 어, 견고하고 공허함, 흩어지고 다정함.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지? 어렵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견고하고 흩어지며 공허함과 다정함은 뭐예요? 이율배반의 개념의 공존이라. 그지? 그러니까 견고한 게 흩어져? 묘하죠? 이게 어떻게 같이 동시에, 그지? 그러니까 나는이 주어잖아요. 이거는 나는 나의 묘사란 말이죠. 그죠? 이때 나는 페르소나인데 시적 시색의 화자인데 나 페르소나의 묘사인데 이 나의 묘사의 핵심은 뭐냐면 제목이에요. 제목은 시인이 제공한 거죠. 시의 내용의 페르소나는 페르소나 나지만 시의 제목인 제정신 세계는 시인 변선우의 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기 나는 제정신 세계에 있는 나예요. 그죠? 나가 많았죠. 그지? 다른 시야가 다른 거죠. 응? 다른 시에서 보았던 나와 달리 이 나는 제정신 세계에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제정신 세계에 존재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 세계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양상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첫 번째. 인간이 제정신 세계에 어떻게 존재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견고하면서 흩어지면서, 흩어지면, 견고한데 흩어지고, 공허한데 자장함이라는 이런 이율배반의 개념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 부유함,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정해요? 앞에서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세계, 이 세계, 근대 세계의 가장 큰 한계는 영성사상의, 영성의 차원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세계가 구멍이 뚫려 파멸하면 하더라도 나는 계속 존재하는데 이때의 나는 육체, 물질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 왜냐면 없어졌겠죠. 영성이에요.
차원에서 그래서 존재하는 바 보인다. 응? 그렇죠. 영성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공허하면서 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가 없으니 공허하지만 그래서 부유함, 떠돌아다니는 거죠. 떠돌아 다님. 즉, 부유함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아주 다정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영성은 그쵸. 육체가 없으니, 그지? 몸이 없으니, 어? 몸이 없으니까 어떻게요? 흩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견고한, 견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지? 얼마나 견고하냐? 새로운 세상의 창조주가 될 수 있을 만큼. 그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흩어져 있지만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대말들이 이상한 틀린 모호하고 이상한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그러니까 제정신 세계에 나요. 하늘은 출렁출렁, 바다는 일렁일렁. 그러한 믿음이 존재함. 하늘은 출렁출렁, 출렁거리는 이건 거꾸로예요. 그치? 그러니까 바다의 파도는 출렁거리고 하늘은 무지개로 아지랑이로 일렁거리는 이 세계와 달리 하늘이 출렁거리고 바다가 일렁거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뭐가? 제정신 세상이. 그지? 네, 지금 제정신 세상을 묘사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세요. 그지? 지금 이 세상도 아니고, 지금 이 세상도 아니고, 지금의 근대 세계를 넘어선 차근대 세계도 아니고, 그너무 새롭게 창조된 비세계도 아니고, 아주 지금 이 세상과 전혀 무관한 육체, 물질의 세상과 전혀 무관한 대정신 세계가, 그러니까 물질도, 육체도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세계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는 시적 상상력을 도구로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과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가 아니에요. 응? 지금 이 설명을 그 독자가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AI가 AGI,
즉 인간의 지능을 능가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시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일 뿐이. 그러니까 산문적 상상력의 사업은 AI나 로봇이 훨씬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치? 산문적 상상력은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공부할 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부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만 가리키면 돼요. 응?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민무늬 투명 커튼을 상상함, 아니 증오함. 증오는 싱싱함. 그것이 나의 힘, 그것은 나의 덫. 이게 무슨 소리인지 조금 전에 한 걸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무늬 커튼, 투명 커튼. 이게 그 공장에서 기계로 제작될 섬유 제품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는 이런 상상력은 그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런 상상력은 기존의 근대적 그지? 기존의 근대 과학의 근대 기술 과학이죠. 기술과 과학의 경로로 상상할 수 있으니 그지? 네. 팔근대 담론이 근대 담론을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며 초월하는 전략을 택하기에 응? 근대 문명의 응? 어법이 계속됩니다. 그죠? 근데 뭐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민문이 투명 커튼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지? 근데 상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니 증오함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함 끊고 상상함 아니 증오함 함은 바로 이런 빨간대 담론의 초월, 포함 플러스 초월의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지만 증오하기도 하는 거죠. 그지? 왜냐하면 그리고 증오는 싱싱함. 그러니까 증오는 싱싱함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짧은데 즉 제정신 세계의 음, 인식 체계에서 나온 정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없던 거야 옛날에. 그지? 문명리 투명 커튼을 증오할 수 있어요? 보통 증오 안 해요. 그치? 커튼을 증오해요? 안 하잖아요. 그 근대적 인식에서 증오 안 한다고. 싫어함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싫어함이 좋아함과 반대인 근대적인 사고 체계에서 나오는 감정이라면 싱싱함은 낡았음을 포함하는 근대적인 사고 체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이런 게 이게 뭐예요? 근데 감정을 버리지 않는 건 어쨌든 덫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지? 탈근대 싱싱함의 증오는 싱싱하다는 탈근대 정동을, 정동을 시적 상상력으로 찾아내는 건 시인의 창조, 창조적인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나는 민무니 커튼의 빙의함, 빙의라는 단어가요. 빙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있어요. 빙의, 빙의. 떠도는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옮겨 붙음. 중요한 말이야. 여기 올려서 다시 보여줄게. 왜 빙의란 단어를 썼냐면 란 뜻의 빙의란 단어를 생각이나 상상 대신 사용한 것. 왜 그래요? 영혼이 영성의 세계잖아. 음, 필자가 탈근대 정동이 영성의 차원과 연계되어 있는 게 기본이라고 주장하듯 근대 담론을 혁명적으로 벗어나는 건 영성의 차원이 그러니까 근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 전혀 고려되지 않던 영성의 차원이 기반이기 때문에 생각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함이에요. 생각함이나 상상함이 아니라 그치? 또 뭐예요? 아무도 나를 두고 볼 수 없으면 누구도 넘볼 수 없음. 왜 이런 말이 되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두고 볼 수 없음 이게 아니라 이거죠. 아무도 나를 두고 볼 수 없음. 누구도 나를 넘볼 수 없음. 이런 주장은 이런 페르소나의 주장은 이건 시인의 주장이기도 한데 시인의 주장이기도 한데 거의 시인의 주장 같기도 하죠. 무슨 소리냐면 근대 정치, 파워, 그 권력을 행사하는 하는 법칙을 연구하는 근대 정치학의 범주가 전혀 적용되지 적용되지 않는 차원이기이라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인 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나 부처나 석가모니 등 영성의 대가들의 특징은 뭐예요? 현실 세계의 정치와 어, 완전히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절되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오해로 인해 순교하게 되는 정도까지.
충격에는 정도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예수나 석가모니가 왜 죽었냐고. 왜 죽었지 아무도 몰라요. 응? 왜 아무도 모르냐면요. 아주 무관한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두고 볼 수 없음, 누구도 넘어볼 수 없음. 관계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무관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은 막막함, 지구는 공중이 버거움. 이때 공중이라는 거는 하늘을 말하는데 공중이 막막하고 지구는 공중이 버거움이가 뭐냐면 지구 현실의 지구는 이게 이 지구 현실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현실 세계의 지구는 응? 공성 세계의 공중이 버겁죠. 그죠?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지? 왜냐하면 공중은 막막한 그러니까 막막하다는 건 여기서 뭘 뜻하냐면 기존의 잣대로 기존 근대 과학의 측정 방식으로는 전혀 측정할 수 없는 차원에 속하니까 막막하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치? 다른 세상을 말해. 새들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붐비기 시작함. 진심 없이 얄개처럼 나를 흔들기 시작함. 여보세요? 얄개는요, 얄개라는 아니, 야살스러운 짓을 하는 아이. 야살스럽다는 거는 얄망궂고 대바라진 데가 있는, 얄망궂다는 말은 또 성질 태도가 괴상하고 까다로워 얄미운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되바라지다는 뜻도 있는데 되바라지다는 거는 남을 너그럽게 가만 써주지 않냐고 적대적으로 대하다는 거예요. 이 알개 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말한 그 영성의 대가들이에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얄개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 새들이 분비기 시작하는데 이 새들은 기존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판단되는 진심은 없는 거죠. 진심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이게 뭐야? 진심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 모처럼 느끼는 거야. 얄개처럼 느끼는 거야. 응? 그냥 나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는 기존의 이 세상에 흔적이 남아있는 새들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들이 붐비기 시작함이라는 소리는 무슨 뜻하냐면 없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근대의 멸망으로 멸종돼 있든 되어 있든 있었는데 제정신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하면서 그죠? 새롭게 새롭게 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려고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치? 새들이 붐비기 시작해요. 묘사해 주는 거죠. 새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홍수가 났을 때, 그치? 홍수가 다 도망, 큰 홍수가 났을 때 다, 누구지? 너무 많은 단어를 쓰니까 아까도 이래요. 음. 그러니까 나는 격자무늬 무명 커튼을 상상함. 격자무늬 무명 커튼은 뭐하고 비교이 돼요? 민무늬 무명 커튼하고 분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무늬 무명 커트에 빙의를 하고 이번에는 빙의는 그거 영혼에 맞췄는데 이번에는 그지?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생산품. 그러니까 근데 기술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어? 제정신 세계의 영혼의 기계로 영혼으로 산출된 응?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전혀 새로운 세상이 나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격자무늬 무명 커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아들으려고 다른 무명 커튼, 그러니까 그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새롭게 생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자무늬 무명 커트란 말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이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밝은데
세계를 묘사하려면 기존의 한문 언어 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선불교의 분리문자 개념이 공헌되어야 한다. 이를 이해하려면, 어? 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적 상상력으로, 그지? 그러니까 분리문자, 시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그지?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시적 상상력 만드는 게 뭐야? 선사들의 개송처럼, 선사들의 깨침을 노래하는 개송에서처럼. 그러니까 개송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진흙소가 무리를 건너간다. 그치? 예를 들면, 진흙소가 물을 건너간다. 등. 이건 몽롱한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치? 그렇게 들리죠? 그치? 그러니까, 이 격자무늬 투명 커튼은, 응? 이건 시적 상상력에 의해 제시된 불린문자적인 표현으로, 응? 앞에서 말한 민문이 투명 커튼이 응? 산문적인 근대어로 만들어진 개념이었다면 이는 굳이 문자로만 전달될 수 없는 응? 상상의 차원이 새롭게 되는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상상이란 단어가 여기 나왔는데 이 상상은 앞에서 말한 상상과 다른 거죠. 그지? 앞에서 말한 상상이 있었죠. 요거 두 개의 상상은 같은 상상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앞의 상상이, 그지? 근데 낭만주의적인 개념이라면, 이게 낭만주의 개념의 핵심은 상상력이죠. 응? 낭만주의 핵심, 낭만주의 핵심 개념인 상상력을 해서 한다면, 지금의 상상은 동양영성사상, 그래서 전용하는 문자적인 상상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뭐가 나와? 우주는 말처럼 붐비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주가 말처럼 붐비기 시작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되는 거 아닌데 이게 아니고 우주는 말처럼 붐비기 시작함. 요거 그러니까 음, 이라고 우주는 말처럼 붐비기 시작함이라고 제정신 세계를 묘사하는 건 어, 제정신 세계의 건설 번잡한 건설 현장의 묘사인데 이건 말로가 아니라 어, 즉 학문적 언어로가 아니라 말처럼 비유법이죠 말처럼 응? 어? 말처럼은 뭐예요?
시적 비유법이죠. 시적 비유법. 직유법이죠. 즉, 시적 상상명의 관련 문자로, 어? 어? 관련 문자로 크게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이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는 침착해지기 시작함이 되는 거예요. 왜요? 건설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건설, 어? 새 국가의 새 세상의 건설의 단계가 아니라 어?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 어떻게 돼요? 어? 새로운 세상의 새 세상의 어? 질서를 주게야 하는 예이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요게요. 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 게 바로 요 지점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묘사에서 변선우 시인의 비세계와 다른 제정신 세계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세계는 새로운 세계 건설이란 말이야, 아직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비세계가 이 세계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최종 이성계의 입장이라는 제정신 세계는 한글을 창제하는 등 응?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주관하는 세종대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응? 이제 제정신 세계라는 걸 하면서, 그지? 침착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세상 안 바뀌어, 이제. 이렇게 쭉 갈 거야, 그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무성하다는 세계의 싱싱함. 나무가 무성한 것처럼 믿음이 무성한 거죠. 무슨 믿음이 무성해요? 제정신 세계가 영원히 어, 지속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성한 거예요. 나무가 무성하듯이 그런 믿음이 무성하다는 세계의 싱싱함이에요. 왜 싱싱해요? 이 어, 제정신 세계가 그렇지만 지금 새롭게 분주하게 창조되는 중이니까 싱싱하겠죠 아직 그죠? 낡은 건 아니에요. 그지 이 세계가 낡았지 새로운 세계는 안 낡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소함 그 무슨 소리냐면 사소함은 뭐냐면 이 사소함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소함 나 이 사소함을 보면서 아주 감탄했어요. 왜 사소함이란 말이 감탄을 했냐면 사소함이란 일상세계화 되었다는 뜻이고 그는 건설의 단계가 이미 지나서 누구나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매일매일의 현실이 되었다는 말이기에 아주 적절한 결론의 표현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건 너무 기니까 밑에다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새해 결심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면, 언제 성공하냐면,
성공한 것을 판단할 수 있냐면, 그러면 다이어트가 매일매일의 사소한 일이 되면 진짜 성공한 것입니다. 공부를 했다면 마음 먹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잠을 자듯이, 잠을 자고 밥을 먹듯이 공부를 한다면 공부로 진짜 성공을. 나는 이를 리추얼, 의식, 리추얼이라고 해요. 의식화, 의식으로 만든다,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게 어디냐면 이게 현실에서 행동이 바뀌면 되고 버릇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즉, 예를 들면 금연을 한다면 금연이란 행동으로 바뀐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버릇, 리추얼, 리추얼이 되어야 성공한 것이고 그렇게 성공하면 미래의 건강이란 인생이 그게 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리추얼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싶으면 언제나 뭐를 바꿔요? 리추얼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경도 안 쓰면 되는 거야.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밥 먹듯이 공부한다고. 응?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한다고 나 지금 공부해 그러고 아우성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마무시함. 무지강조했죠. 어마무시함. 이게 어마무시한 걸 알아요. 현선우 씨는. 오늘도 무사함.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사란 단어를 잘 보세요. 무사. 뭐예요? 무사. 아무런 사고 없음. 즉,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음. 모두 일상이 됨. 근데 이 일상이 뭐예요? 이 일상이 예, 뭐예요? 이 일상이 최적인 세계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잖아요? 응? 제정신 세상이 모두 일상이 됨.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혁명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성공.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 자, 갑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제정신 세계 변선우. 나는 견고하며 공허함, 흩어지며 다정함, 부유함. 2. 하늘은 출렁출렁, 바다는 일렁일렁. 그러한 믿음이 존재함. 3. 나는 민문이 투명 커튼을 상상함, 아니 증오함. 증오는 싱싱함. 그것이 나의 힘, 그것은 나의 덫. 나는 민문이 투명 커튼에 빙의함. 아무도 나를 두고 볼 수 없음. 누구도 넘볼 수가 없음. 그래서 공중은 막막함. 지구는 공중이 버거움. 5. 새들이 붐비기 시작함. 진심 없이 날개처럼 나를 흔들기 시작함. 6. 나는 벽자무늬 투명 커튼을 상상함. 우주는 말처럼 붐비기 시작함. 나는 침착해지기 시작함. 7.
믿음이 무성하다는 세계의 싱싱함, 그러한 사소함, 어마무시함, 도 무사,